자, 개인정보 보호 앞 시간에 이제 트렌드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눠보셨을 텐데 이슈 아까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출되었냐면 접속 권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암호화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망을 분리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해커가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사에서도 해커의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사실 뭐냐면 우선 주민번호나 대출상품의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미이행을 했었다. 해커가요. 처음에 해킹을 시도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시도를 하고 나서 근데 몰랐어요. 이게 관리가 잘 됐었다면 그 해커들이 시도를 했을 때 뭔가 시스템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커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답답해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나 지금 개인정보를 유출했어. 다 가지고 갔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는지를 알게 된 정말 사건이었죠. 네. 자, 보시면 시기별로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2011년, 2010년, 2009년, 8년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례들과 모르고 있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개인정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그게 범죄로 활용을 지금 되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나 무서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동안의 사건들을 다 총 틀어서 뭐라고 나왔냐면 개인정보 국민들 1인당 2번 이상 털려. 자, 5년간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면서 많은 숫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털린 거다. 네, 2번 이상 털렸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2번 이상 털렸고, 밤에 자다가 새벽에 문자가 와요. 네, 재산이 압류되었다. 이런 문자들이 오고, 이렇게 연결된 그 인터넷 그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 제 핸드폰이 또 해킹이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 그리고 많은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관리적, 기술적 그리고 보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안 관리 그리고 보안 관리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동안은 사실 큰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네, 그거에 대한 규칙들이나 기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진 않았죠. 그래서 근데 무슨 사건들이 없으니까 이걸 잘 우리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뭐 별일 없었는데 그동안 또 있었겠어?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생기고 나니까 미리 관리를 해야 되구나.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됐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법 내용이 조금 나오니까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딱딱하지 않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요즘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사례들처럼 사고들이 계속 생겨나고요. 그리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네, 법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건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국제 환경이 동참하면서 외국에서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입 배경은 이렇고요.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텍스트가 조금은 많기는 한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다. 네, 이게 이 법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기관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이다라는 거,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유출이 됐는지를 저희가 4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안 조직이 조금 허술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담 조직이 사실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보안 관리가 우선은 소홀했다. 내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고 규정이 지금 없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었겠죠. 그리고 보안 점검이 없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무슨 일이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이상한 김새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리 점검을 계속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기술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키거나 악성 코드를 이렇게 탐지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네 번째는요, 사고 대응에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빨리 신고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이런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면 쉬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개인정보 침해 유형. 자, 사업자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뒤에 부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뭔지 명확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이제 직원들이나 그 기업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침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만약에 앞에 계신 우리가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출이 됐다. 여러분 같으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으면 마음속에서 생각드는 거는 어떻게 빨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을 보통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을 해야지라고 하고 알리지 않아서 이 사건들이 더 커지고 문제들이 더 커지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났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먼저 바로 알리고 즉시 신고를 해서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법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크게 보시면 국민의 피해를 구제를 강화하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2011년 9월 30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고 유예기간인 종료기간이 12년 3월 29일, 그러니까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짚어드리고 뒤에 그 생명 주기별로 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보호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까 제가 생명 주기별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보호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되었다. 설치 제한 근거 마련, 그다음 그 설치 제한은 영상기기 처리 기기가 설치 제한이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그리고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열람이나 정정, 삭제 청구권,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 단체 소송이 도입되었다. 내용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세세하게 한 가지씩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요, 그 보호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분야별로 각각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 의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그 보호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통일성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 안에 사각지대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법식 이유를 보시면 적용 대상이 아까 그 일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전체 사업자로 전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분의 모든 정보 처리이자 모두 확산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금융기관이나 병원, 학원, 서비스업 등등등, 그래서 전체 사업자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동창회 명부, 그리고 민원 서류, 그리고 이벤트, 응모권 등 수기문서도 전부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이 확산이 되어서 더 많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모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뒤에 부분부터는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이용하고 어떻게 파기를 해야 되는지 한 가지씩 사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